네, 마지막 화는 마지막 이 일부 2번 화는 이게 좀 민주당이 따끔한 회초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뭐 서귀포 보궐선거까지 다 뭐 비례대표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다 장악했으나 네. 제주도 곳곳에 파란 물결이 넘실대는 네. 세 곳만 빨간 네. 희귀한 빨간색이 있고 다 푸른색으로 됐는데 자 그러니까 제주정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도지사하고 도의회하고 짝짝꿍하면 제주도를 좋게 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나쁘게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관되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우리 황 대표님도 뭐 민주당 소속 당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칼날같이 비판할 건 비판하시니까 이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도민사회 네. 인식 어떻게 보시는지. 그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제주 정치가요, 사실상 하나의 정치 지형인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거의 올인한 상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후보인 유성곤 후보는요, 63% 넘게 압도적인 지지했고요. 제주도 읍면동 3개 읍면동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죠. 제주도 의회 역시요, 민주당이 45석 가운데 34개의 의석을 차지하게 돼서 절대 다수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다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이 승리했죠. 이제는 이제 도정과 도의회, 국회의원까지 사실상 같은 정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은 또는 도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시작부터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운동장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도 역시 우리 정치 지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운동장, 지금 현재 기울어졌더라도 그러한 운동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 것도 역시 정치 세력이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내놓는다면요.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 또 도지사, 도의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력에서는 뭐 압도적일 겁니다. 협의만 되면 뭐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들은요, 과거에 뭐 몇 년씩 걸렸던 정책들은 바로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는 의회에서 막 예산이 뭐 충돌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져서 막 상정 보류가 되기도 하고 폐기가 되기도 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희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생 예산 신속 처리하게 되죠. 행정체제 개편 추진하는데 원동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업 대전이라고 하는 AI 산업 육성이라든가 해상풍력 정책, 또 관광산업 혁신 주요 정책들도 빠르게 추진하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됐죠. 중앙정부에 있는 대통령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다수가 같은 정치를 바라보고 공유하게 됐죠.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요.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민선 국위는 제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지게 될 도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약간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견제해야 되는 도의회가 거기다 따끔하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당 소속이라 그게 쉬울까요? 근데 각 도의원들도 열심히 본인들의 생각과 도민들의 생각을 형평에 맞게끔 균형 있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기가 충분히 100%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색안경을 껴보기 때문에 뭐 니네끼리 알아서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정에서 국위민선 도정과 이 제주도의회는요,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그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염려하셔서 견제와 균형을 잘 찾고 특히 아까 대표님 지적하셨던 의정질의할 때 도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밀고 나갈 것이냐 또 비판의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도 도민들은 아마 눈여겨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핵심은요 견제와 균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가 모두 같은 정당이다 그러면 그 정책 검증이라든가 예산 검증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기 도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고려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의회가 행정인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또 도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도의원 경선 과정이나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도 비롯된 부분이긴 한데 위령당원 문제가 왜 생겼냐
그 상대 후보와의 경선 과정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봐요. 앞으로의 정치의 경쟁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다른 당 이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 경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하게 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4년 뒤에 도지사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또 도의원 선거 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유령당원 모집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와 비난도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게 유령당원 의혹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 결과 발표가 또 중단되거나 또 재심과 고발이 진행됐을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컸었습니다. 일부 선거구 등에서 권리당원이 급증 문제, 위장 전입 의혹,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민주당 도당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서 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죠. 이처럼 일당이 과반을 넘어서게 되면요, 외부 견제보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도민들은 소외되고 외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책임정치 시대가 되었어요. 잘하면 더불어민주당 탓,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탓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당이 안 도와줘서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의회 지형과 도지사입니다. 지금까지 뭐 의회가 안 돼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설명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어렵죠. 도민들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청년이 계속 제주를 떠난다면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제2공항의 갈등이 지금처럼 계속돼서 더 이상 봉합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단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게 도정과 의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제2공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거라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그 문제를요. 공론화를 통해서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통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군 도정은요. 사회적 합의와 갈등 관리로 제2공항의 문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국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봐야 돼요. 과제라고 봐야 돼요. 민선 8기에서 그게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민선 국기는 이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 최대 정치적인 개혁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군의원제도 뭐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도의원 이제 생기고 시장은 그냥 임명직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합됐지만 펄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의 이제 민주화 의식은 끊임없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개편이 주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특정한 몇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런 것들이 또 정치적인 뭐 구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도와 도정은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은 만들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도민 의견 정치와 그에 대한 설득일 겁니다. 세 번째는 제주 경제가 과연 살아날지도 중요한 평가잖아요. 관광 회복과 소상공인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업이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도민들은 AI 데이터 센터도 좋고 하지만 당장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삶이 나아지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이 2030 세대와 중도층의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당보다 정책이고요. 이념보다는 실용을 택했습니다. 갈등보다는 해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의 정치는 실용주의적 정치로 이동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민선 국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기보다 책임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은 위성군 도정과 민주당 도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에 따르는 특권과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같이 더불어 지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민선경제 회복이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과제가 얼마나 잘 풀리느냐에 따라서 민선 국위의 제주 정치가 성공한 도정으로 아니면 실패한 도정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도민들은 박수를 보내기보다 결과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정과 도의회는 이 주민들의 목도하고 있는 이 시선에 귀 기울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 대통령, 제주도지원, 도지사, 도의회,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그렇죠. 다 더불어민주당 수준이 되는데 제가 국회 모 인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위성군 이제 당시 선거 당시 그때 들었습니까? 위성군 후보가 되면 잘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성군 후보인 경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모 인사의
아주 가근한 친척이다. 아,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죠. 미담에서는 다 알겠지만,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네. 아마 위성군 후보가 네. 제주도 올 때 많이 어려움을 해결할 네. 수 있을 거다. 그 얘기 들으면서 위성군 후보한테도 이 절체절명의 운명이다. 네. 도지사들의 운명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네. 저도 그분이 떠올라요. 네, 같은 네, 성씨를 갖고 네, 계신 네. 분인데 그 부분이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경제 관료 네, 중 네. 몇 분 안에 속하시죠. 같은 네. 건물에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다면 네, 네. 뭐 우리 이성근 후보가 도지사가 음. 당선인입니다만 제시했던 공약들이 실천이 되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고 있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행복한 선거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이런 즐거운 인사로 마무리가 돼서 어쨌든 뭐 제 기사에는 어쨌든 뭐 비판이 네. 주목적이 뭐 비판을 통한 비판이 아니고 견제를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으로 언론이 있는 거니까요. 그 언론의 업무는 다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황 대표님 만났을 때는 위성곤 후보님 솔직히 위성님이 잘 돼야 그럼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희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잘해서 문제 없이 잘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 도민들이 한 번 더 해주자 이런 제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네네. 정 안 되면은 뭐 오영훈 지사님 같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고 뭐 그건 제가 뭐 결정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는 다 위성원 당시 이제 출범하면 민선국에서 책임질 거지만 황 대표님 생각과 저는 잘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번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